안녕하세요. 에제디입니다. 꽃자수 티코스터 2종 프랑스 자수 패키지 구성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DMC 25번사 면사고요. 5가지 색상으로 타레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쓰실 수 있는 보빈 5개, 2가지 색상 테슬, 그리고 실깨기, 도안이 그려져 있는 수용성 심지 한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2가지 색상의 원단과 그리고 소프트한 심지 2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서를 함께 넣었습니다. 먼저 수용성 심지에 도안이 프린트되어 있는 것에 네모를 선에 맞춰서 가위로 잘라주세요. 맨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선에 맞춰서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맞추셔서 작업하시기 용이하게 맞추시면 되고, 이렇게 뒤집어서 반짝거리는 면과 반짝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요. 요거는 물을 뿌려서 다림질을 하면 접착이 가능한 그런 심지입니다. 그런데 물을 뿌려서 접착을 할 경우 또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맨 나중에 뿌려서 다리더라도 지금은 앞에 있는 도안과 이렇게 맞춰서 라인을 맞춰서 고정을 해주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무 색상 실이나 선택하셔서 자신의 팔 길이 정도로 이렇게 실을 뽑아주시면 팔 길이 정도로 잘라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 가닥으로 하셔도 되고 6가닥으로 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자수 작업을 6가닥 중에 3가닥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작위로 3가닥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한 손에 3가닥, 한 손에 3가닥 이렇게 무작위로 잡아서 다음 왼손 가위, 오른손에 가지고 있던 것을 왼손 가위에게 맡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실이 갈라져 있죠? 그러면 오른손 가위, 그래서 요곳을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주시는 거예요. 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훑어가면서 쭉 갈라주세요. 끝까지 가르시면 3가닥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3가닥 하나를 실깨기를 이용해서 바늘에 끼워줄게요. 이렇게 생긴 실깨기예요. 눈이 나쁘시거나 침침하신 분들, 아니면 침을 묻혀서 실깨기를 하실 수 없는 상황에 실깨기를 쓰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실깨기를 철실이 있는 요쪽을 바늘 구멍에다가 이렇게 합체시킨다 생각하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요 3가닥을
여기 실깨기에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살짝만 조금만 통과시켜 주시고 실깨기를 흔들어서 바늘을 통과해서 나오시면 쉽게 실을 꿰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도하게 힘을 많이 주시면 이 철실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래서 실이 이렇게 끼워졌어요. 그러면 긴 쪽과 짧은 쪽 이렇게 위치하게끔 실을 넣어주시고 긴 쪽 꼬리를 오른손, 바늘을 왼손.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저와 반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손에 바늘, 오른손에 실의 긴 쪽 꼬리. 그래서 세 가닥을 바늘과 손 사이에, 검지와 바늘 사이에 이렇게 실을 놓아주세요. 바늘과 손 사이에 실이 이렇게 눌려 있죠. 그래서 목도리 감아주듯이 한 번, 두 번. 그래서 감은 걸 왼손으로 잡아주고 오른손이 위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래서 왼손 끝에 콩알처럼 매듭이 느껴질 때까지 실을 당겨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팽팽.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제는 이 파란 선 수성펜 라인 보이시죠? 요거는 물만 닿으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앞뒤로 마찰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게 되는데 불안하시면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하시던지 아니면 작은 집게 같은 것이 있으면 고정을 해주시고 시침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침을 하고 난 뒤에 핀을 찔러주고 고정해 준 다음 이렇게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큼직큼직하게 넣었다 뺐다를 반복. 작업이 끝난 후에는 다 끊어서 버릴 실이기 때문에요. 어디에 매듭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왼손에 바늘, 그래서 천과 함께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목도리 감아주듯이 감아줍니다. 다음 감은 것을 왼손으로 잡아주고 바늘을 위로 빼줍니다. 여기 다른 핀에 걸리지 않도록 걸렸으면 빼주시고요. 이렇게
쭉 그래서 시침을 하여 도안을 고정해 주셨다면 수트를 준비해 주세요. 도안에서 줄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그 다음에 꽃잎, 그 다음 꽃밥을 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할 부분을 정하셔서 수트를 끼워주세요. 수트를 분리해보면 동그란 나무틀과 나사가 달린 나무틀이 분리가 됩니다. 나사가 달리지 않은 동그란 나무틀을 그림 아래쪽에 넣어주시고 가장 먼저 할 이 위치의 줄기를 기준으로 나사가 위로 향하도록 위에서 끼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나사를 조여서 더 단단하게 고정해 주세요. 가장 먼저 배워볼 스티치는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아웃라인 스티치는 위로 솟은 곡선과 아래로 처진 곡선일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실의 위치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왼손에 바늘, 오른손에 실, 긴 쪽 꼬리. 그래서 왼손에 검지와 바늘 사이에 실을 놓아주시고 이 바늘로 누른다 생각하시고 눌러준 다음 이렇게 목도리 감아주듯이 감아서 매듭을 해줍니다. 매듭이 되었다면 이제 아웃라인 스티치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동할 때 작업하는 방향이 이쪽일 경우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이 여기라면 시작점에서 나와서 한 땀, 두 땀 거리에서 시작점 쪽으로 다시 백. 요 공식으로 하되 진행 방향에서 위로 실을 위로 올려둔 채로 작업을 해주세요. 다시 위로 올려주고 시작점이 지금 다시 두 번째에서는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벌써 한 땀은 표시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땀씩 겹치면서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땀부터는 한 땀 백, 한 땀 백 요거를 기억하시면 쉽겠죠. 그래서 한 땀 백 위로 올려주고 다시 한 땀, 두 땀, 한 땀 백 위로 올려주고 한 땀 백. 마지막에 끝나는 점에서 뒤로 돌아가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밧줄 모양의 아웃라인 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 매듭은 끝난 지점에 바늘을 놓고 함께 같이 왼손에 들어준 다음 천에서 나온 실을 바늘 끝에다가 두 번 감아주고 바늘만 위로 뽑아주시면
딱 달라붙는 마무리 매듭이 완성됩니다. 5mm나 3mm 정도 남기시고 잘라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쳐졌을 경우 곡선의 방향이 진행 방향의 아래로 쳐진 곡선일 경우에는 시작점이 여기에서 나와서 하나, 둘, 두 땀 거리, 한 땀 백 하면서 처진 곡선에는 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스템 스티치라고도 하는데요. 방향에 따라서 휘가 맞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곡선이어도 이렇게 돌려서 거꾸로 이렇게 시작하면 소승곡선이잖아요. 소승곡선일 때는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서 시작해서 아래로 처진 곡선이면 실을 아래로 내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끝나는 지점에 마지막 한 땀을 남기고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양의 아웃라인 스티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소승곡선으로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심지와 함께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땀이 안 떠질 수도 있어요. 두꺼워서. 그래서 두 땀 거리 찌르고 실을 위로 올려놓은 것을 왼손 엄지가 잡아주면 한 땀 백 자리에서 바늘을 빼주셔서 작업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다시 한 땀 거리 에서 한 땀 백. 두 번째부터는 한 땀 백만 하시면 편하다고 했죠. 이렇게 두꺼워서 한 땀이 떠지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찔러서 뒤로 빼준 다음 바늘을 앞으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땀. 중간에 실이 짧아져서 새 실로 갈아야 할 경우 실이 매듭이 지어질 만큼의 요 매듭을 먼저 지어주고 매듭을 먼저 지어주고 난 뒤에 다시 요 시작점 다시 시작할 때에는 끝난 부분에 한 땀 앞에에서 실이 여기에서 바늘이 여기서 나오면 되지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나와서 이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땀풀이, 땀백. 그래서 끝나는 위치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실을 같은 색을 이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아웃라인 스티치가 끝난 위치에서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함께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실을 좀 가를게요. 이제 잎사귀와 꽃잎파리를 꾸며줄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즈 데이지 스티치를 먼저 해준 뒤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줄 건데요. 일단 이 물방울 모양의 뾰족한 끝에서 나오세요. 여기가 시작점이고 다시 시작점에서 물방울 반대편 요 바늘을 물방울 반대편으로 한 땀을 크게 길이만큼 찔러주세요. 다음 바늘을 한 땀이 통과되어 있다면
천에서 나온 실을 뾰족한 바늘 끝에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굳이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X자로 하게 되면 다른 스티치가 되거든요. 요거를 주의하시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천에서 나온 실이 바늘에 잘 걸릴 수 있도록 걸어주시고 빼주세요. 그래서 물방울 모양을 만든 뒤 이 고리가 지금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리를 고정해주는 작은 땀을 만들어서 고정해주세요. 이 고리 바깥쪽으로 바짝 바늘을 찔러 빼주시면 고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점으로 와서 마무리 지점에다가 한 땀을 크게 찔러 넣어주시면 이것이 스트레이트 스티치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점에서 물방울 반대편 한 땀 크기로 키우고 실을 바늘 위로 거치지 않고 거는 거예요. 이렇게 건다 생각하고 걸어주세요. 그리고 몸쪽으로 당기게 되면 고리가 이렇게 아래로 당기게 되면 고리가 점점 줄어서 쪼그라들기 때문에 당길 때는 힘의 방향이 위로 올리듯이 위로 당겨주듯이 당기셔서 고리를 고정해주고 다시 시작점에서 나와서 마무리된 지점 바깥으로 바늘을 찔러서 한 땀. 다시 한번 시작점 뾰족한 끝에서 나와서 한 땀 크게 이렇게 쭉 뽑아서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고 다시 시작점으로 나와서 마무리된 지점에 바늘을 넣어 스트레이트 스티치. 준비가 되셨다면 잎사귀 줄기 쪽에서 여기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시작하셔도 되고 어디에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만들 때는 가까운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가까운 곳으로 작업을 순서를 정해주시면 편하겠죠. 저는 아래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줄기 안쪽에 실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쪽에서 나와서 같은 구멍 들어가서 한 땀 크게 찌르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실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해주신 뒤 고리를 고정해주는 땀. 이 수용성 심지는 다 물에 녹이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굳이 이 라인을 맞추시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점에서 나와서 이렇게 바깥으로 한 땀 해주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거 조금 줄기하고 잘 맞춰서
실을 이렇게 걸고 고리를 고정한 뒤 다시 한 땀 스트레이트를 해줍니다. 잎사귀 하나가 다 되었다면 꽃을 할 건데요. 꽃하기 좋은 위치에 수트를 좀 이동시켜서 끼워주세요. 3855번 노란색 실로 꽃을 레이스 에이지 스티치 해보겠습니다. 잎사귀가 중심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중심에서 계속 실을 빼주는 것도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닿는 요 검정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 둘레에 잎사귀를 만든다 생각하고 요 라인에서 여기 같은 구멍이다 생각하고 한 땀 이렇게 레이스 데이지 스티치를 해주시고 마무리 고리를 고정해 주시고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줍니다. 바깥으로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나는 요 지점에서 한 땀 레이스 데이지 스티치를 해주고 고리를 고정해주고 스트레이트 스티치 그리고 다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레이스 데이지 스티치를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722번) 한 팔 길이로 잘라주신 후 이 안에 들어가는 꽃밥을 프렌치넛 스티치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프렌치넛을 해보겠습니다. 점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왼손으로 천에서 나온 실을 잡아주시고 오른손 바늘이 실을 누르듯이 감아서 감긴 것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잘 잡아주고 바로 옆이나 오른쪽이나 같은 구멍에 찔러주십니다. 그래서 감긴 실을 정리해 주신 후 엄지로 살짝 실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바늘을 뒤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점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왼손으로 실을 잡아주고 오른손은 바늘로 눌러주듯이 감아요. 한 번 감으면 이 크기고 다시 또 두 번 감으면 이제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오른쪽에 실의 오른쪽에 꼽아주듯이 꼽아주고 당겨주세요. 정리가 다 되면 바늘을 뒤로 뽑아주시고 실이 다 빨려 들어갈 때까지 엄지로 실을 잡아주시고 한 번 더 점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왼손으로 실을 잡아주고 오른손에 바늘 누르듯이 감아주세요. 3번 정도 감았죠? 3번 감은 것은 이제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한 번, 2번, 3번 감은 거예요. 원하시는 크기로 골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프렌치넛으로 꽃밥을 표현해 볼게요. 중심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수트를 내려놓고 천에서 나온 실을 왼손이 잡아줍니다. 오른손에 바늘로 누르듯이 감고 2번 감고 싶으면 2번, 3번 감고 싶으면 3번 감으면 돼요. 그래서 감아서 바로 오른쪽이든지 같은 구멍에 바늘을 찔러주세요. 그리고 정리를 꼭 해주시고 뒤로 빼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랑 똑같은 모양이 돼서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매듭처럼 하지 마시고
왼손에 실, 오른손에 바늘을 실을 누르듯이 감아서 감은 걸 같이 꼭 잡아주시고 넘어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같은 구멍이든지 바로 오른쪽에 꽂아서 정리를 해서 뒤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래야 예쁜 모양의 이런 참외배꽃 같은 모양이 나와야 성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했어요. 나머지 다 똑같죠? 줄기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주시고 레이스 데이지 스티치와 스트레이트로 잎사귀를 만들어주세요. 꽃도 색깔을 실을 바꿔서 다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만든 티매트와 같이 도안과 원단 그리고 소프트 심지를 함께 시침하여 줍니다. 시침질이 모두 끝났다면 이제 자수를 해보겠습니다. 989번의 실을 한 팔 길이로 잘라주신 후 세 가닥씩 잡아서 갈라주세요. 잘 갈라지지 않을 경우 실을 하나씩 뽑아서 세 가닥을 합쳐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두 땀거리 한 땀 백 이렇게 실은 아래로 처진 곡선이니까요. 한 땀 백 한 땀 백
실이 짧아졌을 경우 마무리 매듭을 하고 새 실로 간 뒤에 다시 이어서 작업을 합니다. 맨 마지막 땀에 이 중간 여기에서 바늘을 빼주는데 맨 마지막 땀 위로 바늘을 내보냅니다. 다음 스트를 해주시고 이미 작업한 것을 먼저 누른 다음에 없는 방향 쪽으로 자수 놓은 쪽이 없는 방향 쪽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아래로 내리고 실은 아래로 내리고 두 땀 거리 한 땀 백. 줄기 끝에서 열매가 있는 끝까지 라인을 모두 아웃라인 스티치로 해주셨다면 나머지 잔가지들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반듯한 직선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 곡선처럼 보이는 조금 긴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곡선에 따라서 위로 실을 올리고 하든지 아니면 내리고 하든지를 곡선의 휘임에 따라 실의 위치를 바꿔가며 작업해 주세요. 아웃라인 스티치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줄기와 가지를 모두 완성하셨다면 이번에는 요 나뭇가지에 달린 나뭇 잎사귀들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나뭇잎은 플랫 스티치라는 스티치로 꾸며볼 건데요. 플랫 스티치는 나뭇잎의 뾰족한 윗부분에서 줄기에 붙어있는 쪽 말고 줄기 바깥쪽에 있는 쪽 뾰족한 요 바깥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잎사귀가 작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나와서
잎사귀 중심선의 반절쯤 2분의 1선쯤 되는 곳에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땀 해줍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의 왼쪽에 이 라인과 만나는 요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늘을 스트레이트 스티치와 도안의 그림이 만나는 지점으로 나와서 이 중심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아래쪽에 꼽아줍니다. 꼽아줄 때는 첫 스트레이트 스티치의 이 위치, 이 위상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에 꼽아주세요. 반대편 아래쪽에 꼽아서 비스듬한 X자가 나왔죠. 그러면 다시 오른쪽 도안의 선과 첫 땀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나와서 반대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X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 땀의 반대쪽 그 대칭되는 쪽쯤에 아래쪽으로 스트레이트 스티치처럼 X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씩 해주면서 X를 만든다 생각하고 이 전에 만들어 놓은 땀들의 아래쪽으로 꽂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그래서 아래쪽으로. 주의하실 점은 나와야 하는 이 위치가 앞담의 위치보다 너무 멀리 벌어져서 나오게 되면 이 사선으로 표현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의 각도가 누워버립니다. 요 구멍과 다음에 바늘이 나와야 되는 간격이 많이 벌어지게 될 경우 땀의 각도, 경사가 이런 식으로 누워버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누워서 V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면 이렇게 벌어져서 끝나기 때문에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도안의 라인과 앞담의 실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촘촘하게 붙여서 나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앞에 이미 놓아진 것의 반대편 밑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바짝 붙여서 바늘을 빼줍니다. 몇 땀 안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모양인가 싶다가도 계속 반복이 돼서 만들어지다 보면 이런 식의 나뭇잎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 도안이 거의 안 보이게끔 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줄기 쪽으로 한 땀씩 해서 마지막에 같은 구멍으로 만들어 주시면 나뭇잎, 결이 살아있는 나뭇잎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472번 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반절쯤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한 땀 해주시고 이 스트레이트 스티치와 도안의 라인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바늘을 빼주신 다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가로질러 스트레이트 스티치가 끝난 아래쪽 부분의 옆에 왼쪽에서 시작했으면 오른쪽에
가로지르는 땀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반대편 나와서 대칭되는 곳에 왼쪽에 찔러 주시고 다시 왼쪽 실과 도안이 만나는 지점에서 나와서 앞에 만들어 놓은 요 땀들 밑으로 왼쪽에서 나왔으면 오른쪽 아래로 바늘을 보내서 사선이 계속 겹치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단 같은 구멍 아니라 바로 아래. 그리고 다시 왼쪽 라인과 실이 만나는 지점, 다시 같은 구멍 아니라 바로 아래. 반대편 오른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실을 보내줍니다. 사선이 엇갈리는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계속 반복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한 번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모양상 왼쪽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대칭되게끔 오른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깥쪽 꼭지에서 나와서 반절쯤 스트레이트 스티치, 실과 도안이 만나는 지점으로 나와서 반대편 안쪽에 찔러주고 대칭되는 바깥쪽에서 오른쪽 다시 왼쪽 아래. 플랫 스티치로 잎사귀가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제 검은 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열매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서 만든 노란 꽃의 이 꽃밥 똑같은 기법으로 프렌치 넛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색상의 실로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을 감아도 좋고 두 번을 감아도 좋은데 저는 한 번을 감겠습니다.
자수가 완성이 되었다면 처음에 도안과 심지를 동시에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시침선을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수용성 심지를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담그게 되면 굉장히 빳빳하게 풀이 먹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모두 끝나면 딱딱해지는 그 현상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자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 수용성 심지를 잘라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요만큼은 또 남겨두었다가 다른 작은 소품이나 작은 그림 자수 같은 것을 할 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수 라인을 따라서 뾰족한 가위가 있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원단도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수만 남도록 정리해 주세요. 자수가 완성된 앞면과 뒷면을 포개어서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겉면과 앞면, 겉면과 앞면이라면 겉과 겉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겉과 겉을 만나게 해주고 이렇게 이만한 심지의 모양대로 박음질을 해주고 창구멍을 내어서 뒤집은 다음 공그르기를 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앞뒷면이 이렇게 잘 만났는지 확인을 하시고 핀이나 시침질로 고정을 해주시면 더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핀이 있으신 분들은 핀으로 하시고 핀이 없으신 분들은 남은 실로 처음에 시침질 했던 것처럼 양면을 고정해 주세요. 겉과 겉이 만나서 뒤집어 작업하게 됩니다. 겉과 자수의 겉과 뒷면의 겉을 만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구멍을 요만큼 남겨놓고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을 남겨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요만큼만 남기고 박음질을 해보겠습니다. 박음질과 똑같은 스티치는 프랑스 자수에서 백스티치라고 부릅니다.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한 땀 거리, 한 땀을 3에서 5mm 사이로 정한다면 한 땀 거리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점 쪽으로 백, 그래서 돌아간다 해서 백스티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박음질이라고 부르는 스티치가 백스티치입니다. 간격을 더 좁혀주셔도 되지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큰 땀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한 땀 뒤에서 나와서 다시 앞으로 백, 창구멍을 잊어버리고 그냥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성펜이나 볼펜 같은 걸로 살짝 심지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출발하게 된다고 하면 한 땀 뒤에서 나오겠죠. 이 심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심지에 이 테두리를 따라서 백스티치를 해주신다면 더 쉽게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땀 앞으로, 한 땀 뒤에서 다시 앞으로, 요거를 반복해 주시는데 이렇게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에 나오셔도. 그래서 이렇게 핀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야. 미싱을 다루실 줄 알거나 집에 미싱이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서리에서는 나왔던 대로 한 번 더 나와주시고 코너를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백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백스티치로 요 테두리를 모두 작업하셨다면 이제 요 주위에 여백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서리에 뭉치지 않게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정리해주세요. 자, 저 놓은 부분은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공그르기를 할 거예요. 이 창구멍을 막아주는 공그러기는 이제 남은 실로 매듭을 지어주고요.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이쪽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되는데 일단 바늘을 저는 이쪽에서 빼볼게요. 여기 요 옆에서
안쪽으로 넣어서 이제 여기를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접고 반대쪽도 이렇게 다물어주면서 지금 현재 앞면에 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 뒷면 것도 한 땀을 여기에서 한 땀을 해주세요. 앞면에서 실을 나와서 뒷면 한 땀을 떠주고 다시 같은 위치에 앞면으로 실이 나와 있는 위치에서 반대편 실이 나와 있는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한 땀 이렇게 다시 실이 나와 있는 위치의 반대편에서 한 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공그르기를 해주세요. 안쪽에 백스티치를 삐뚤빼뚤하게 했다 하더라도 뒤집고 나면 잘 표시가 안 나요. 저도 아까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앞면 한 땀, 뒷면 한 땀으로 이 창구멍을 닫아줄 거예요. 여기에서 끝에서 마무리 매듭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깥에 나와 있죠? 요거를 이 비어있는 요 공간 있어요. 바늘을 이 안으로 넣어서 멀리 보낸다 생각하고 안쪽에 있는 멀리 보낸다 생각하고 쭉 빼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쏙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실을 끊어주면 돼요. 이렇게 공그르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이제 모서리에 핑크색 테스를 달아보겠습니다. 핑크색 테스를 어디 모서리에 달을지 정해보세요. 저는 여기다가 달아볼게요. 이렇게 땀과 땀이 보일 거예요. 땀과 땀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안쪽 모서리 쪽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모서리가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추 꿰듯이 이 테슬 고리 구멍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찔러주고 조금 달랑거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너무 꽉 하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게 좋으시면 이렇게 하시고 조금 느슨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간격을 벌린 상태에서 여러 번 비슷한 길이를 유지하면서 한 3번 정도? 4번 정도? 3번 정도?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고 이제 요 매트와 티코스터와 테슬 고리의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묶어주는
묶어주듯이 뱅뱅 감아줄 거예요. 이렇게 뱅뱅. 요 고리를 이렇게 뱅뱅 가로로 뱅뱅 감아서 이렇게 여러 번 해주신 다음 다시 찔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슬이 예쁘게 달리죠. 그런 다음 여유 있는 쪽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간격이 조금 땀의 이 간격이 느껴지는 곳으로 바늘을 좀 보내줄게요. 공그르기로. 그래서 공그르기로 위치를 좀 잡아주고 매듭이 쏙 들어갈 만한 공간을 찾았으면 이제 매듭을 확실하게 해서 요 안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요 사이, 땀과 땀 사이에 있는 요 공간으로 바늘을 보내서 이렇게 조금 멀리 이렇게 매듭이 안 보이도록 쏙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불안하시면 반대편으로 몇 번 공그르기를 더 해주시고 너무 당기면 쪼그라드니까 적당히 해서 이렇게 딱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수영성 심지를 녹이고 수성펜도 좀 녹이고 나서 뒤집어서 이 면으로 다림질을 해주시면 더 예뻐질 거예요. 수영성 심지를 모두 녹이시고 뒷면으로 다림질까지 마치셨다면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차 한잔 어떠세요?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쁘게 사용하세요.